자, DB하이텍입니다. 오늘 DB하이텍의 실적이 나왔고, 그 실적을 모멘텀으로 좀 반등 탄력이 세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JP모건에서 뭐 대놓고 또 매도가 강화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오늘 뭐 5% 등락범위면 나쁘지 않아요. 기존에 이제 7월 12일인가요? 그때 이제 올려드린 동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략 부분이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을 드린 내용들인데 좀 보강을 해서 이제 올려드려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때 그 기업 분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급락이 연출돼 있고 또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뭐 30분 이상을 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24분 또 설명드리면서 물적 분할에 관련된 뭐 LG화학 관련된 내용 쭉 설명드리면서 물적 분할 관련 내용이 그게 실질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런 내용을 좀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일단 뭐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조정으로 연출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 순서를 그냥 일반 순서로 정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1시 53분께 맨 위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순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B하이텍 16% 폭등 이런 건 지우시고 좀 올릴 때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밑에다 이제 뭐 오늘 실적 제목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뭐 이런 부분들로 바꿔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의 경우는요 뭐 7월 12일 13일 뭐 문자 나간 이 내용을 오픈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그렇죠. 왜냐하면 원체 고점에서부터 많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은 상태의 기준인데 최저 바닥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무리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뭐 4만 5천 원 수준까지 가격 반발력이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DB하이텍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지고 가는 기준이 되겠죠. 가지고 가고 DB하이텍 주력의 기준을 주력 IT 쪽의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나가자. 요 기준이 되겠죠. 지금 뭐 7월 15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이렇게 넣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7월 15일이면은요. 에코프로가 7만원대 8만원 정도 7만원대 중반 8만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이게 이제 87%까지 하여간에 에코프로가 올라온 그런 흐름이 됩니다. 2400개 종목에서 이제 하루에 5개 종목씩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뭐 29일까지도 꾸준히 이제 가지고 나갔는데 원체 많이 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8월 11일자가 돼요. 이게 이제 10일 캡처를 한 건데 거래일 기준으로 8월 11일자의 DB하이텍의 PER, PB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일날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서는 이게 이제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영업이익에 대한 연간치의 기준이 뭐 상당하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시장의 우려는 이게 이제 여기가 정점이 돼서 실적이 둔화되고 뭐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인치 같은 경우에 증설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다 12인치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8인치가 이제 필요한 쪽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그 필요한 쪽이 DB하이텍의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발주를 하게 되고 DB하이텍이 이제 그것을 수주하게 되고
어찌됐든 이 정점이라는 인식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경기의 침체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정점의 인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흐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기준인데 증권사가 많은 곳에서 그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대형주처럼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기 기준에서도 뭐 전망치가 그렇게까지 뭐 급격히 낮아지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1947억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은 1523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컨센서스를 다 넘기는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그 PBR이나 PER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 바닥 17년도 이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그 지주사 전환 이슈와 함께 불거진 기업 분할 내용이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실적은 뭐 상승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밴드 최하단부까지 미끄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1분기 실적 부분도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우리는 흥분 상태에 놓여진 거죠. 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인데 야, 이것이 적은 증권사 수가 이제 적은 증권사 그래도 한 10군데 정도 예상치를 내놨단 말이에요. 증권사 예상치 그 증권사도 PPT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10군데 정도 그 정도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내줬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중형주급에서는 많은 곳에서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고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예상치 부분이 매출액 부분이 4,200억 정도였나요? 4,100억, 200억 그거보다 좀 더 나왔고 영업이익 부분도 환율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1,900억대에서 예상치를 했는데 2,100억 이상 순이익도 1,520억 예상했는데 1,590억 수준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를 전부 다 넘겨줬단 말이죠. 이렇게 컨센서스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지배구조 순이익으로 예상을 잡으면 이제 1,500억, 1,520억 정도 될 거예요. 어찌됐건 컨센서스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라놓다 보니까 1,620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놓고 잡는 기준에서는 1,523억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523억 대비해서도 일단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DB하이텍의 경우 주가가 그렇게 급락이 연출된 거는 7월 12일에 조회 공시 요구를 하죠. 반도체 설계 부분 분사에 대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굉장히 사실상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8월 11일 날 재공시한 부분은 이제 3개월 이내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해진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또 해석도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걸 또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동영상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설정해드린 동영상 부분을 좀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주사 DB가 DB하이텍의 지분을 더 사야 돼요. 30%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참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머리가 아픈 상황.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시장에서 얘기는 이제 뭐 소액주주들 이야기는 꽁수를 쓴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다 좋습니다. 결론은
추후에 또 한 번 설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불거져 있는 기업 분할은 악재냐라고 했을 때 악재 아닙니다. 응? 객관적인 그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악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그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 기업을 이제 분할을 해서 IPO를 단행해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그 받아오는 그런 관점의 기준은 오히려 이제 그 사업 부분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LG화학의 기준에서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LG화학은 화학에서 돈을 벌어서 2차 전지 쪽에 95년부터 계속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IPO 단행하고 나서의 흐름 이런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하고 에코프로 BM을 상장을 시키고 그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고 지금 뭐 1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그 에코프로의 저평가 인식 그것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한 달 동안에 87%의 폭등 랠리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럼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DB그룹의 이제 지주사 전환 부분이고 DB하이텍의 기업 분할 부분도 사실은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법 중에 하나를 뭐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뭐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기업 분할 자체가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분할 자체가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인데 인적 분할로는 좀 어려워요. 물적 분할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이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고 DB 하이텍 자체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정점을 찍고 실적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세계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관점의 기준에서 설정한 거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강하다는 거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첫 번째 기준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 두 번째 기준은 업황 전체적인 추이 추세를 좀 놓고 보자. 그래서 IT주들이 목요일부터 해서 슬슬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 그 기준에 DB하이텍도 분명히 연동될 수 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리고 수급 범위는 그 지금 공시 내용을 찾아보니 저쪽 국민연금 쪽의 지분이 9%대로 6월 30일 기준에 설정되어 있는데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대 물량을 좀 더 팔긴 했어요. 그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세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 국민연금이 뭐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흐름의 기준보다는 연기금이 오히려 몸집이 가벼워졌으니 재차 편입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쪽으로 또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문자 사인 나갔고요. 그리고 두 차례 나갔고 차트 보면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슈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의 주가는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위치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녹화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7월 10일 그 녹화 내용을 참조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말도 안 되는 요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좀 놓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그 위치를 따져 본다 해도 수급 범위만 좀 월봉의 수급이 좀 나오네요. 다행히 월봉의 수급에서 좀 놓고 보죠. 뭐
지금의 수급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주가, 그러니까 개인에게 좀 상당폭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의 주가 흐름 왼쪽으로 설정합니다. 가려지니까 이게 가리워지니까 그 양쪽 옆에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왼쪽 기준으로. 그러면 요 위치, 지금의 위치에 주가 형성됐던 설정 범위 기준은 뭐 가장 그 왼쪽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은 요 당시에 저점 기준이 요 정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라인. 그리고 요 당시 이 기준에서도 저점 기준이 여기, 뭐 고가까지 하면 더 위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저점 기준.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앞전의 흐름에서 저 동그라미 친 기준의 캔들들, 요거는 조금 크기를 이렇게 줄여야 될까요? 그러면 요 저점의 그 캔들들을 기준을 잡았을 때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5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 범위가 지금의 수급으로 놓고 볼 때에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6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수급 논리보다도 지금 당장의 이슈, 그리고 당장의 이제 결과론적인 주가의 흐름, 그 부분에 일단 기준점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8월 12일 15시 11분 월봉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봉하고 이제 일봉을 좀 놓고 보실 건데 지금 과도해요. 주봉에서 해석해 드릴 부분은 이렇게 일단은 이제 그 돌리는 추세 범위의 흐름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4분기 이후에 1월 이후로 할까요? 주봉 좀 멀리 기준을 잡더라도 1월 이후에, 자 지난 그 월봉에서 원래 놓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2020년 실적 대비해서 또 2021년 실적 대비해서 월등히 실적이 좋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정점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작년 실적 2배란 말이에요. 작년 실적 2배인데 작년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가장 큰 그 기준점 중에 하나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 이후에 이제 주봉을 놓고 볼 때 기준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년 실적의 2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의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작년의 고점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의 고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작년의 고점 79,000원대를 월등히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건 전혀 없다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권역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은데 시장에 반등을 주는데도 IT 쪽의 흐름이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모양새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과도하죠. 그렇게 해서 주봉, 그 다음에 일봉.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이게 좀 제대로 유지가 되면서 꼬리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당연히 이 부분 다 벗겨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뭐 매물이 돼서 뭐 부담되지 않겠느냐?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 중대형주 기준에 시가총액 뭐 급격히 밀려 내려와서 뭐 2조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매물이 쌓였네 이렇게까지 해석할
그런 기준은 아니다. 펀더멘털이 원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좀 DBI텍 오늘 그 기준에서는 좀 짧게 녹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기준의 매직 계산기 부분 설정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굳이 매직 계산기가 얘가 필요할까요? 요 정도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요 거래량 부분 계속 보고, 우리가 이제 IT 쪽에서 뭐 LG 이노텍이나 DBI텍 두 종목의 스윙, 또 뭐 BH는 있지만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을 쭉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흐름인 기준이고, 그래서 일단은 DBI텍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대처하자.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